안녕하세요. 코난차트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제목은 비트코인 목표가 3억, 50배 급등할 코인,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위쳐구루에서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세 시나리오로 보면 더 많은 대형 투자자의 시장 유입 및 전 세계의 경제 우려가 계속 지속될 경우엔 비트코인이 25년에 2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원화 가치로 치면 약 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대략 원화로 3억 정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규제 측면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기존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25년에 12.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화로 치면 약 1.7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약 9천만 원 하고 있으니까 약 2배는 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락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8에서 9만 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고점을 1억 4백만 원 찍어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선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래표로 보시면 25년도에 5만에서 10만 불 이 사이에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뭐 2억 5천 간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부른 사람들은 비트코인 10억 간다까지 봤죠. 여러분은 이게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불가능하진 않겠죠. 이 시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6만 4천 불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12만 불까지 올라가는 것도 엄청난 드라마겠죠. 지금 여기에서 2배의 시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20만 불이라면 지금 비트코인 시총에 곱하기 3이 되어야 하거든요. 컴퍼니스 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있는 시총의 순위는 약 9위입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하면 3.6인데 그러면 애플보다 커지는 거거든요. 불가능하진 않죠. 왜냐? 어차피 애플에서도 계속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은 더 올라갈 수 있나 없나 그거로 따졌을 때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몰빵하고 20만 달러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죠. 보통 12만 불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조정 나오고 슈팅이 나온다면 12만 불까지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20만 불은 솔직히 그 다음 사이클에나 가능하겠죠. 그 다음 사이클에도 가능할지 말지는 이번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고 반등세가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체크가 되어야 그 다음 사이클에서 20만 불의 여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비트가 3억을 간다면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누구에겐 시바이누 코인이 될 거고 누구는 이더리움 코인, 누구는 리플 등등 본인이 선택한 코인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준 잡기가 어렵다면 시총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코리니 분들이라든지 장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비트 이더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비트 이더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쳤을 때 나중에 비트코인이 3억까지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몇 배입니까? 5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5배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코인 시장의 시총은 그렇게 맹신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에 대한 맹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실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인 시장엔 실물이 있습니까? 솔직히 실물은 없죠. 기대감 하나로 뭉쳐진 이 시장이기 때문에 믿을 거 하나 없는 코인 시장에서 시총이라도 높아야죠. 비트코인을 왜 믿어요? 시총이 높으니까. 이더리움을 왜 믿어요? 시총이 높으니까. 왜 시총이 높을까요? 시총이 높을만 하니까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끊임없이 모아가는 거고요. 수백 배 간다고 광고하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무지성으로 외치는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총을 믿는 게 1000배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기대감에 오르는 게 코인이죠. 하지만 특정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거든요. 모두가 외치는 시바이누 1달러 지금 당장 가능할까요? 이전 영상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시바이누 1달러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의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1752조거든요. 이더리움의 시총은 얼마예요? 520조입니다. 웬만하면 알트코인의 시총은 이 두 가격을 넘어서긴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미 비트코인의 시총을 보면 답이 나오죠. 아까 보여드렸던 컴퍼니스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총 몇 위입니까? 총 9위죠.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 코인이 시총 9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지금 몇 위 정도 될까요? 비트코인이 1.2T 정도 되는데 이거의 3분의 1이라고 친다면 대략 400B 정도는 되겠죠. 400B면 얼마입니까? 시총 25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물이 없고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코인 개발사가 기대감 하나로 이 정도 시총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어딘가에 쓰일 굉장히 큰 기대감 하나로 저기까지 올라왔다고 쳐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누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주인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실물에 대한 부분이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꿈꾸는 미래 하나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더리움이 2등이죠. 웬만하면 5천억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코인들이 제2의 이더리움을 외쳤어요. 그런데 제2의 이더리움을 달성한 유일한 코인이 하나 있죠. 그것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의 시총은 지금 얼마예요? 100조 정도 되죠. 100조 정도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코인들이 웬만하면 솔라나를 넘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코인은 아직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비트코인이 금이고 이더리움이 은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을 뿌리로 만들어진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무너지는 순간 이 코인 시장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음모론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더리움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비트코인이 ETF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진행을 했잖아요. 이더리움에서 또 ETF 승인이 나왔죠. 이더리움이 바보도 아니고 만약에 그 ETF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이 있고 가장 먼저 ETF를 신청을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비트코인한테 양보를 했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총알바지로 밀어 넣어 보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얍삽하게 승인 신청을 한 거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없이 이더리움 ETF가 먼저 시작이 만약에 됐다고 쳐봐요. 이더리움이 흥행을 했을 수 있었을까요? 비트코인의 통과가 없이는 이더리움 ETF도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은 비트의 가치가 확장 해석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가치도 생각보다 높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솔라나의 시총을 넘기기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솔라나를 압도적으로 밟을 만큼의 시총 상승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솔라나보다 아래에 있는 시총을 만들어진 애들 중에 걔네들이 성장을 했을 때 솔라나보단 적은 시총을 만들어지는 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가지고 코인을 선별을 한다면 무지성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당연히 시총 2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은 기대 수익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시바이누가 솔라만큼 간다 해도 10배라고 쳤을 때 이거는 맥시멈이잖아요.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20위권 내에 있는 애들은 이미 인정을 받았고 돈이 몰릴 만큼 몰린 애들이에요.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고 접근하게 된다면 이만한 코인들이 없겠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50배, 100배 이런 걸 넘기는 걸 바라는 분들은 시총이 더 낮은 코인들을 매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시바이누가 지금 13조 정도 됩니다. 13조짜리가 100조까지 갔을 때는 배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10배 이상을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수위는 2조 정도 되죠. 그럼 만약에 솔라나만큼 수위가 성장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곱하기 50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50배는 말고 간다고 해도 맥시멈 30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엠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비코인, 밀크코인, 스팀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가도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얘네는 100조까지 갈 수는 없어요. 사이즈가 100조까지 갈 수 없는 코인이긴 하지만 시총 상위권인 애들이 거의 2에서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솔라나의 3분의 1 정도까지만 크게 된다면 얘네들은 맥시멈 가봤자 30조까지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아남아서 시총 상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시총에서 30조까지 크게 된다면 몇 배가 될까요? 약 25배 이상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 시장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몰려가지고 솔라나의 시총이 100조가 아닌 200~300조까지 올라간다면 얘네들은 더 많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딱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시총을 기준으로 특정 코인이 좋고 나쁨을 선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시총은 언제든 바뀌기 마련이고요. 과거에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애들 중에 20몇 위까지 밀려난 애들도 있습니다. 수익성을 기대할 때 너무 무리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오브스 들어간 다음에 오브스 몇 원 가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브스의 시총, 지금의 인기도를 보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 하나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지금 가격에서 몇 배 정도까지 꿈을 꿀 수 있는지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다면 본인의 욕심에 맞게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위주로 포트를 짜가지고 수익을 기대를 할지 100위권 이상의 코인들에 관심을 보일지 그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정말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생각. 리플 10만원 간다든지 도지코인 만원 간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듣지 마시고 과연 얘네들이 그 정도 시총까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인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 코인에 맞는 시드를 투입하는 게 여러분들이 긴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미 대선이라는 호재 앞두고 코인들이 올라가나 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코인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적인 맹신을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현명하게 포트를 짜시고 적절한 시기에 분할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평일 오전 8시부터 10시, 평일 저녁 9시부터 11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개별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깜빡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